액화 천연가스 LNG는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나 공업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로 우리나라에선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LNG를 실은 선박이 항구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가스 기지 부두의 하역장에선 LNG 선박의 접안 준비로 분주합니다. 출항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출항? 여기서 출항해서 이제 LNG 들어오면 작업하러 나가야 되니까 저희 배가 이제 가서 저 앞에 있는 터거 라인을 잡아서 이제 선박이 접안할 때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 2,000톤 이상인 선박은 예인선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LNG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위해선 예인선이 꼭 필요합니다. 두 척은 접안할 때 당기는 작업만 합니다. 그리고 두 척은 미는 작업만 합니다. 두 대의 예인선이 LNG 선박을 당기면 나머지 두 대가 미는 역할을 담당해 거대한 선박을 움직입니다. 그 시각 근처의 다른 부두에서도 작업자들이 출항을 준비 중입니다. 보통 그 항구에 입항을 하면은 그 LNG 선이 그 선장님이 이 항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항구의 전문가인 도선사가 승선을 하여가지고 주차장에 주차를 대신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K 아카시아 지금 도선서 출발합니다. 대형 선박을 부두까지 안전하게 이끌고 오기 위해선 도선사와 예인선이 꼭 필요합니다. 도선선이 LNG 선박에 도착해 승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라 파도가 심해 올라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올라오는데 엄청 위험한데요? 오늘은 그래도 바다가 잔잔해가지고 덜 위한 편이고 통상 이거보다 조금 더 위험하다 보시면 됩니다. 서둘러 도선사가 배 안으로 이동합니다. 배에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예. 예, 보통 큰 배들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배들이 많습니다. 건물이네요, 건물. 네, 건물이면 11층짜리 건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장님. 아이, 수고하십니다. 네, 잠깐만. 바로 이동 준비를 시작합니다. 슬로우 해야 됩니다. 예. 이거 처음 들으시죠? 네, 처음 들었어요. 예. 여기 통과할 때는 한 4, 5나트로 들어가가지고 네네. 1나트 이하로 낮춰가지고 네. 예, 좌회도 해서 이렇게 우현 접안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LNG 선박은 9만 5천 톤급, 길이만 280m에 달하는 대형 선박입니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브라보 찰리 선비 방향으로 슬로우로 당기면서 따라옵니다. 찰리 슬로우로 당기겠습니다. 자, 알파는 직각으로 씁니다. 알파 직각. 알파 직각. 예인선의 선장들과 무선으로 소통하며 진행되는 작업. 도선사의 이동 명령에 4척의 예인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혹시 그 당길 때 이 선수가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앞쪽에 있는 저 예선은 직각으로 세워가지고 본선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은 당기고 너무 왼쪽으로 가면은 밀고 해가지고 이 알파 연기였습니다. 그 본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가 오더를 내린 겁니다. LNG 선박은 자체 동력을 줄인 후 안전하게 접안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고 운전을 하는 걸까요? 이 감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보고 감각으로 지금 배가 움직이는 그 배 움직임을 느끼면서 감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1시간 30분 동안 계속된 예인 작업. 저도 여기서 자유도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항구에 접안하기 전 마지막 작업입니다. 배를 LNG선을 우연 접안시키기 위해서 배를 이 항내에서 돌릴 겁니다. 좁은 항구에서
길이가 280m나 되는 대형 선박의 방향을 돌리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본선이 뭐 방파제를 와 접촉을 해가 충돌을 해가지고 본선이 이 방파제를 막는다거나 이러면은 항구 자체의 그 모든 그 항만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LNG 선박의 도선 작업 중 가장 어려운 작업. 도선사와 4척의 예인선 선장 모두 긴장한 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드디어 LNG 선박이 접안에 성공했습니다. 예, 형사님 여기 줄 나가고 봐주세요. 수심 1m만 봐주세요. 지금 무어링 작업인데 이제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작업입니다. LNG 하역 중 배가 움직이기라도 하면 위험할 수 있어 선박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특히 삼척은 너울성 파도가 잦은 곳이라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군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밧줄에 실밥 한 줄이 와이어에 걸렸습니다. 잠시만요, 형님. 됐어. 일로 와. 오케이, 고고. 네, 여기 슬랩백 존이라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거리 유지해서 촬영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줄에 휩쓸릴 수도 있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자, 기백! 작업자들이 빠르게 와이어를 당겨 선박의 고정을 돕습니다. 매번 접안을 하는 노련한 작업자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보이는 장력이 3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줄이 끊어지게 되면 장력 때문에 이게 사람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으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 쓰며 단단히 선박을 고정합니다. 18개의 와이어로 선박을 고정. 5시간 만에 접안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선박과 가스 기지의 배관 연결 작업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그 선박 측에 배관하고 저희 쪽에 배관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플랜징끼리 이렇게 연결해서 LNG를 이렇게 하역하는 겁니다. 능숙한 솜씨로 장비를 조정하자 가스 기지의 연결 배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관이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가스 배관 입구의 연결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자. 반장님 여기 괜찮나요? 계획가 우리 저 마레트 쪽으로 바짝 붙어갖고 저번에도 썼던 건가요? 이 정도는 뭐 하역 중에 새는 게 발생하면 그 자체가 이제 폭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기 다 연결이 되면 따로 기밀 테스트도 따로 시행을 합니다. 실수. 속도보다는 정밀함이 우선시되는 작업이라 배관을 연결하는 시간만 최소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럼 이번에 들어온 LNG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 하역 예정량은 6만 7천 톤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많은 건가요? 6만 7천 톤이면 수도권에서 소모량이 가장 많을 때 한 이틀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박과 가스 기지에 총 4개의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이 부지런히 진행됩니다. 이렇게 지금 압력이 차고 있고 압력이 4.5바가 되면 제가 이쪽에서 기밀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라인 지표가 보여주죠. 디귿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누설 체크 용액을 뿌려 가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내부에 공기가 섞여 있게 되면 폭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에를 폭발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기를 저희가 이제 N2 질소로 치환을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질소 치환을 통해 공기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이제 LNG 하역을 안전하게 진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5, 4, 3, 2, 1. 드디어 하역이 시작됩니다. 네, 16시 10분 쿨다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역이 시작되자마자 배관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 극저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한 155도 정도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155도의 극저온 액체가 이 관을 타서 지금 이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극저온의 액체가 이송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기 중에 수분이 이렇게 응결돼서 지금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 이하로 만들면 액체 상태로 변하고 부피는 약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는 배관을 타고 이동해 육상의 가스 탱크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환히 불을 밝힌 가스 기지의 부두에선 LNG 하역 작업이 밤새 진행됩니다. 이곳은 삼척 가스 기지 내에 있는 소방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방대 김승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쟁주 출동하겠습니다. 네, 훈련 상황입니다. 지금 1탱크 지역 화재로 인한 훈련 실시하겠습니다. 출동 명령과 함께 소방대원들이 긴급하게 움직입니다. 201 탱커 인터커넥팅 지역에 실제 화재 상황을 하는 훈련입니다. 가스의 하역이나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지 내 소방대 대원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오늘은 가스 보관 탱크 주변 화재 상황을 대비 비상 대응 훈련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예, 현재 1탱커, 2탱커 살수 설비 작동해 주십시오. 즉각적으로 탱크 외부에 설치된 살수 설비가 작동, 엄청난 양의 물을 뿜어냅니다. 탱크 내 지금 LNG 액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이 높으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혹시라도 LNG 기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 설비들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어 무엇보다 초기 진압이 중요합니다. 소방차까지 합세해 소방 훈련이 진행됩니다. 불을 일단은 꺼뜨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먼저 불을 꺼뜨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접 타격하듯이 포격 이제 집중으로 쏜 거고. 상황 종료 깃발이 올라갑니다. 소방대 1호, 4호 철수 준비해 주세요. 최대한 신속히 와서 초기 진압을 완료하는 게 저희들 주 임무입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진 가스 하역 작업은 무려 16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연결됐던 가스 배관의 분리 작업이 시작됩니다. 배측하고 육상측하고 서로 밸브를 잠가가지고 가스 통로를 막아주는 거예요. 처음 가스 배관을 연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분리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작업이 진행됩니다. 하역 공정 작업 중에 유일하게 LNG라든지 유해가스가 대기로 이제 나오는, 유출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혹시 누설이나 밖으로 나오더라도 화재나 폭발 위험이 없는 단계, 폭발한 단계까지 낮추는 작업을 저희가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 각종 가스 검지기를 통해서 확인까지 하고 있는 거죠. 가스 기지의 배관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1박 2일에 걸쳐 진행된 하역 작업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잠시 후 LNG 선박으로 작은 배 한 척이 다가갑니다.
뭐라는 걸까요? 무식 선적 작업하고 있습니다. 무식 선적? 예, 한 달치. 채소부터 쌀, 음료수까지 배가 다시 항구로 돌아올 때까지 필요한 선원 30명의 하루 3끼 31분의 왕복 식량이 선적됩니다. 요 우리 부식 한번 누르면 한 2,000, 한 3,400만 들어줍니다. 예, 지금 좀 바쁩니다. 예. 보통 LNG 선박은 부두에 24시간 정도 정박하는데 시간 내에 작업을 마쳐야 해 분주합니다. 오만 쪽 가지 싶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바뀌거든요. 이제 오만, 뭐 카타르, 호주 이런 식으로. 호주 가게 되면 한 25, 6일. 미국 가게 되면 지금은 석 달 정도 걸립니다. 보통 선원들은 한 번 승선하면 6개월 정도 내리지 않고 일을 하는데요. 장기간 배에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지요. 근데 일이 힘든 것보다요. 배 안에 이렇게 있는 게 그게 힘든 거지요. 뭐 이제 친구도 못 만나고 뭐 애인도 못 만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 선원들이 출발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한 선원이 기관실로 내려갑니다. 출발 전 운항에 필요한 기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엔진은 물론이고 발전기와 대형 에어컨, 보일러까지 출항 전 점검할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프로필러 샤프트의 중간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안에 중간축 베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베어링에 있는 바깥쪽에 관통하는 부분에 패킹이 있는데 이 패킹을 통해서 윤활유가 많이 새어나오는지 안 새어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꼼꼼히 확인하고 다시 기관실로 올라갑니다. 네, 기관실 희소입니다. 네, 선장님 엔진 출항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제 출항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반 때와 마찬가지로 이안 과정에서도 예인선 4대가 돕는데요. LNG 선박을 양쪽에서 밀고 당겨 이동한 후 약 8km 지점부터 홀로 출항합니다. 그날 오후 삼척 가스기지 다른 곳에선 해수식 기화기의 청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예, 지금 저희 패널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수식 기화기는 LNG가 밑에서 올라올 때 이제 해수가 떨어지면 여기서 열교환이 일어나는 장치입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이물질이 몸에 붙어 힘들지만 열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LNG는 영하 162도로 이제 액체 상태거든요. 이제 그걸 위로 올려줬을 때 해수를 만나서 기체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시각 기지 조정실. 작업자들이 가스 송출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 아마 강릉 쪽으로 송출이 필요할 것 같아서 5탱크 이제 송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출 준비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5탱크 1차 펌프 가동할게요. 송출이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2차 펌프도 기동하겠습니다. 예. 지금 삼척 기지에서 만약에 이제 송출을 하게 되면 지금 강원 지역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지역하고 그다음에 영서 지방까지도 저희가 가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5번 탱크 가스 송출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곳에서 송출된 LNG는 도시가스관을 거쳐 전국의 가정으로 전달됩니다. 가스를 일단 저희가 국민들이 가장 쓸 수 있는 가스를 항시 저장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스를 저희가 지축해서 국민이 에너지를 쓰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이걸 저장했다가 시기적절한 시기에 송출하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가스 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찾아온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진에 새로운 가스 기지를 건설하는 중입니다. 현재 1단계 공사 중으로 LNG 저장 탱크 4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공사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안전 체험장입니다. 작업 시 필요한 다양한 안전 교육을 받고 난 후 현장에 투입됩니다. 저희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고소 작업이 많습니다. 그럼 고소 작업을 할 때는 저희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벨트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실제 매달려 봄으로써 안전벨트의 소중함을 한번 알 수 있는 체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한 작업이니만큼 안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프십니까? 아니요. 실제라면 벨트 한 거에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벨트 했으니까 그래도 매달려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실제 추락했을 때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이제 그 위험성으로서 사고의 경각심을 좀 느껴보고 하는 교육입니다. 하실 때는 앞쪽 자세처럼 이제 무릎 굽히시고 가슴 손 하시고 허리 펴시고 시선은 정면으로. 정면이요? 예, 정면 하시고 이제 추락. 아! 실제로 추락해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기절할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당진기지 건설 현장. 오늘은 특별한 작업이 있는 날입니다. 에어라이징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에어라이징이 뭐예요? 그 루프 위에까지 한 지붕을 덮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부에서 45m 높이 올려갖고 그 1,300톤 무게로 지금 완전 위에 이제 저 집으로 치면 지붕을 덮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게가 1,000톤이 넘는 LNG 저장 탱크의 철제 지붕을 공기압만으로 부양시켜 약 45m 높이의 탱크 상부까지 끌어올려 지붕을 설치합니다. 지붕을 올리기 전 상태 확인을 위해 내부로 들어가는 작업자. 이게 지금 뚜껑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철제 지붕이 지금 약 한 1,350톤 정도 무게가 되고요. 그 에어 압력을 한 2kPa 정도 에어 압력을 공급하면 이 지붕이 부양하게 됩니다. 이번엔 지붕 외부를 살펴보러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에어레이징 할 높이는 약 44.5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제 레벨을 마킹 해놨습니다. 여기 10m, 20m 해서 약 45m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붕 상량은 탱크 건설 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본격적인 작업 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한 후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네, 루프를 부양하기 위해서 에어 블로어를 가동을 했습니다. 강력한 바람을 뿜어내는 공기 송풍기 총 4대를 가동시켜 거대하고 무거운 지붕을 부양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작업자들은 탱크 위에 먼저 올라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90도 4, 1, 3, 9, 5. 높이 측정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떴는가. 탱크 곳곳에 자리 잡은 작업자들이 바닥까지 길게 줄자를 늘어뜨려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게 줄자를 당기다 보니까 줄자가 전부 줄지 않습니까? 그 주는 거를 데이터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부상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지점에서 각각의 높이를 확인, 균형이 맞는지를 체크합니다. 어느 시점 되면 또 웨이트가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계속 5분 단위로 추적하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순조롭게 지붕 부양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올라갔다 가면 10원을 한 단만 내주시면 못 들어온다. 철근 두 다발만 일단 270도 쪽으로 일단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탱크 내부로 비상팀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웨이트를 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전 케이지를 타고 작업자들이 무사히 지붕에 안착했습니다. 지붕이 돔 형태로 제작돼 있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바빠도 안전장치는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무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철근이 지붕으로 내려오고 안전하게 고정까지 마무리합니다. 약 한 150kg 정도를 안착을 추가를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다시 그대로 내려앉아서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균형이 안 맞으면 최악의 경우 지붕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균형이 맞아 다시 부양 작업이 안전하게 재개되고 3시간여 만에 지붕 상량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지붕을 고정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빠르게 다음 작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기 자리 위치하고 웨지 지금 밑에는 지금 걸리는 거 있는 거 확인하죠. 터치가 되기 때문에 잡기로 있으면 밀어볼 거예요. 저쪽 밀어볼 거예요. 지붕 상량의 마지막 과정은 용접입니다. 탱크의 윗부분에 안착한 지붕을 용접을 통해 고정해주는 작업입니다. 탱크와 지붕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만들어준 뒤 용접에 들어갑니다. 지금 피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프 부양이 완료돼가지고 피드업이 틈이 발생한 걸 피드업 작업을 통해서 틈을 없애가지고 용접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피드업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려 20명의 용접 전문가가 작업에 한꺼번에 투입됐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되니까 전 용접사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지붕 전체를 돌려가며 모두 용접해야 하는데 길이만 283m나 됩니다. 제일 아픈 데가 이제 허리. 용접하는 사람들은 허리가 제일 많이 아파요. 심지어 경사까지 심해서 작업이 더 어렵습니다. 경사진데도 하려니까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사람이 부자연스러운 데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잖요. 한여름 햇빛 한 점 피할 곳 없는 탱크 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 금세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용접 후엔 연마기를 사용해 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마무리합니다. 아침에 시작한 작업이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지붕을 부양시키는 것부터 용접까지 장장 10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고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의 성과물이 생겨서 너무 기쁘고요. 좀 더 열심히, 좀 더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건설을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